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에 관한 정보들 어디서 얻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찾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보험에 관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정말 손쉽게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준비해 주셨죠? 네, 믿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꾸며가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100세 시대를 위한 100점짜리 보험 가입.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100세 시대를 위한 100점짜리 보험 가입입니다. 그런데 벌써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MC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네. 오래 살고 싶은데 단 조건이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냥 쭉 오래 살고 싶은데 다 한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누구나 다 희망하는 그쵸. 사항인데 실제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이제 5,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냥 뭐 80세까지 살고 죽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미 사실은 100세 시대 보험이 나왔고 100세 만기 보험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 또한 지금 80세를 훌쩍 넘은 지 오래되었죠. 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이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긴 90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이제 한국인의 특징 때문인데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이라든지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한국인들이 가장 높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험도 평균 수명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보면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뭐 그때 평균 수명이어서 그런지 뭐 7, 80세 만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100세 만기 요즘 보장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7, 80세 만기, 100세 만기.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뭐 70세 만기, 80세 만기라고 한다면 70세까지 보장, 80세까지 보장, 100세 만기는 100세까지 보장인데 다만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70세 만기, 80세 만기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보장도 되고 환급도 돼라고 해서 많이 가입을 하셨고 권유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70세, 80세면 내가 그때까지는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환급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입을 하셨지만 요새 이제 100세 만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100세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환급형으로 가입하시려면 순수 보장형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100세 만기 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고 환급형으로 할 때 더 내야 될 보험료는 차라리 저축하셔서 이자를 받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100세 만기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00점짜리 100세 만기 보험, 요거 또 어떤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크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갱신형 보험이에요. 일단 시청자님들의 증권을 한번 보시면 3년 납, 5년 납,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100세까지 이제 납입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구가 있다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100세까지 전 기간 동안 매회 매번 반복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작 그런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60세 이후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그쵸?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죠. 네. 또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될 것이 바로 보장 범위에 대한 조금 차이를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좀 70세 만기 혹은 80세 만기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던 시기에는 좀 대한민국은 모두 좀 생명보험사에 많이 가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조금 살아있을 때의 혜택을 좀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보험사로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손해보험사 보장 범위가 더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에 대해서 보장 범위의 좀 차이점을 보자면 지금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일반암이라고 해서 뭐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라든지 남성분들이 많이 또 걸리시는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작게 줄게라고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네. 생명보험사 그런 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또 안심당금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뭐 기타 피부암이나 상피내암 등 조금 이런 유사암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보험사 뚜렷하게 보장을 좀 많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암진단금에 대해서 좀 가입을 할 때도 조금 보험사의 조금 각각의 특징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방송사에서 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2대 질환이에요. 네. 요즘은 암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서 만성 질환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에 의해서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한 질병들이 자꾸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옛날에 가입했을 때는 생명보험사 뇌졸중 특약이 간간히 있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 가입하는 보험들 적어도 2012년, 13년 이후의 보험 증권들 보시면 자세하게 조그맣게 뇌출혈 또는 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좀 한정적인 질병만 보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에 관한 전체 질환의 9%만 보장을 하고 있고요. 급성심근경색도 전체 심장 질환의 10%만 차지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뭐 뇌혈관이라는 뇌졸중이라든지 뭐 협심증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같이 보장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가 보장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손해보험사가 보장이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생명보험사에서는 100세 만기로 준비할 만한 좋은 상품이 없다는 건가요? 어때요?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생명보험사가 안 좋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네. 그 리모델링에서 항상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네. 중대한 질병만 해준다는 네. 그 보험 CI. 아, 네. 맞습니다. 근데 CI 보험이 이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주고 보장금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례에서 계속 해약을 권유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제 생명보험사는 2000년 중후반 이후로 이 보장에 대한 범위가 축소가 대폭 이루어지고 보험의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건강보험이나 이제 저희가 필요한 살면서 살아있을 때 보장을 준비하는 거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로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가장이고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사망보장금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노후 준비를 한다, 노후 자금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치매나 간병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사망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두시고요. 앞서 저희가 손해보험, 그다음에 제가 생명보험을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장점을 잘 끄집어내서 준비를 하시면 좀 100점짜리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이 많게는 200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이 특약을 내가 무조건 200가지 다 넣어야지 이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이 시청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사실 가족력 우리 친인척 중에 우리 아버지 중에 어머니 중에 누가 암이었다 혹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이게 사연이 각각 다 다르세요. 그렇게 네. 가족력에 따라서 일단은 초점에 맞춰서 진단금의 범위를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주변의 식습관이라든지 내가 여러 가지 조금 경제력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보험을 준비할 때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진단비와 수술비예요. 우리 보험을 가입을 할 때 10만 원, 20만 원 병원비가 없어서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려 큰 게 아파가지고 큰 병원비가 들거나 혹은 경제생활을 못할 때 그럴 때 보험 활용하려고 보험 가입하시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진단비와 수술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에요. 네. 우리가 작게 병원 가든 크게 병원 가든 대부분의 혜택을 병원비를 돌려주는 건데 이런 실비보험이 좀 두 번째 우선순위다. 특히 태아, 우리 어린 아이들은 또 병원 자주 가고 60세, 65세 넘어간 노인분들도 병원에 자주 가세요. 그런 분들은 또 실비보험이 또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앞에 모인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매나 간병보험도 요즘은 조금
내가 조금 편의성에 맞게 또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혜택으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보험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인데 자녀들이 나이가 조금 어리다, 뭐 미성년자이고 아직 학생이다 하실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100세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로 내서 사망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갑자기 나와 같이 똑같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없고요. 각자 뭐 교통비, 생활비, 학원비를 똑같이 대줄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금 정도, 보통 연봉이 한 2배, 3배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 정도 사망보험금도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보험을 무해지 또는 저해지형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나요? 무해지. 네, 저해해지. 저해지? 네네. 그 뭔가요? 이게 조금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가입을 하는 일반적인 보험은 예를 들어서 비갱신이면 1년부터 20년까지 쭉 납부를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일정 해지환급금이 존재를 해요. 음.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네, 맞아요. 근데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은요, 중간에 납입하는 기간에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을 더 추천해 주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왜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자, 예를 들어서 20세 남성이 암 5천만 원, 뇌나 심장 3천만 원을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일반 형태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 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20, 30% 저렴하게 한 10만 원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이거 2년, 3년 뒤에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 5만 원씩 줄이는 것도 보험료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5만 원을 20년 동안 줄인다면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에 싸고 좋은 보험은 없어 라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싸고 좋은 보험도 있으니 꼭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10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제대로 보장도 받으실 수 있는 100점짜리 보험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로 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과연 오해일지 진실일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유병력자 보험 2년 이내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 과연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자,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한 분은 중간 입장 들어주셨어요.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모습인데 의견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325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좀 획기적인 걸 말씀드리면 325 중에서 2라는, 즉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면 보험 이력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일부 경미한 치료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가 가능한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몇 가지 조건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치료가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치료로 인해서 뭐 합병증이나 재발이라든지 후유증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입원에 관련한 건데요. 수술을 동반한 입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순수하게 입원만을 했을 때 그 입원이 10일 이내여야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또 요즘은 3개월 상관없고요. 2년 상관없고요.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만 아니라면은 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보험도 새롭게 조금 몇 가지 회사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3개월 이내 치료, 2년 이내 수술 이런 것도 보는 게 아니라 네. 5년 이내 큰 질병 단 3개만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런 보험도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으니 조금 전문가 통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야, 비갱신으로까지 되고 왜 중간 입장 드셨어요? 근데 답변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 5년 전, 6년 전에는 고혈압 약만 먹어도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한적인 게 되게 많았어요. 딱 그냥 암보험만 가입이 되거나 뭐 실손의료비 보험도 뭐 입원 의료비만 되고 통원은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보험이라는 게 물론 계속 보험료 오르고 보장이 축소되고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 만성질환자들이나 병력자를 위한 보험 가입이 굉장히 좀 편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을 보시다가 스스로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든 가입 기준이라는 게 심사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한번 해보고 정작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해보시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험 상품 종류도 많고 보험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요즘 유행 중인 치매보험 CDR 척도 진단이 있으면 보험금이 무조건 다 나온다. 야, 요 무조건에서 조금 그런데 자,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은 역시 X. 또 모인우 전문가님은 중간. 네, 너무 몸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웃사이드입니다. 네. 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이고 핫하고 떠오르는 보험이 바로 이 치매보험인데요. 네. 나중에 또 지급 시기에 말이 많을 것 같은 것도 사실 치매보험입니다. 저희 지금 MC님께서도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애매할 것 같은데요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보면은 보험은 어느 것을 따지더라도 약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관이 가장 중요한데 이 대부분의 치매보험의 약관을 좀 살펴보면 CDR 척도, 치매 임상평가 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 소견이라든지 또 의사의 소견상 90일 이상 치매가 지속되어야지만 지급이 된다라는 작은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보통 상담을 하실 때는 치매 1점이면 나오고 2점이면 얼마, 3점 얼마 그것만 알고 덜컥 가입했을 때는 나중에 지급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이 치매보험이 판매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지급된 시기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은 일반 설계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민익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약관이 애매하게 해석됐다라고 해서 2019년 7월 달에 이 금감원의 지시 하에 약관 내용이 이제 변경을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치매가 경증과 중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CDR 척도가 0점에서 2점이면 되게 경미한 치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서 MRI나 CT로 발견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약관에는 이걸로 인해서 발견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료 면허가 있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같이 동시에 받아야지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서두에 말씀드린 MRI, CT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항목을 없애고 지급을 할 수 있는 약관 내용을 변경을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세모를 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팩트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증권도 없고 내 보험 내용을 전혀 모르면 상담 못 받는다. 이렇게 각박할까요? 자, 어떤지 의견 들어볼게요. 역시 아니다. 못 받는다? 너무 혼자 지금 따로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시는데. 두 분 다 X 드니까 저는 X 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네. 와, 상담을 아예 못 받는다고요?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가입하셨을 때 처음에 받으셨던 증권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거기에 증권에는 이제 뭐 가입하실 때 각각의 특약이라든지 뭐 만기라든지 그리고 납입 기간 그리고 갱신 유무가 확실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 의뢰하실 때 보면 이제 나는 상담 의뢰했는데 증권이 없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도 증권이 없다고 무조건적으로 상담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 핸드폰 어플 통해서나 뭐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상세 내역은 못 보더라도 가입 현황 정도는 알 수 있게끔 그쵸? 그렇게 앱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느 회사에 어떤 보험이 가입했는지는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내가 지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어디 회사에 각각 들어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내가 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좀 중복된 부분도 있으면 조금 빠져서 보험료를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운데 어디 가입된지 모르고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런 앱이나 이러한 서비스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이러한 것들의 조금 한계는 2009년 이전의 계약들은 조회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청자분들 2009년 이후의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옛날 보험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요. 이 포털 사이트에 생명보험협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생명보험협회에서 내 보험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휴대폰 번호로 문자 인증 하나면은 내가 살아서 처음 가입했던 보험부터 해지했던 보험, 유지됐던 보험, 지금 뭐 납부를 안 해서 실효 중인 보험들이 각각 어느 회사에 어떠한 상품인지까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메모를 해두셨다가 네. 그 각각 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증권 요청하면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보험증권을 다 받아본 상태로 상담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상담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증권이 꼭 없으면 상담이 어렵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혹시 그게 되는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험회사의 이제 전자 뭐 이걸로 이름이랑 주민번호 넣으면은 그렇게 싹 뜨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일반 보험사의 전산의 이름과 뭐 주민번호, 개인정보 입력하더라도 절대 조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요? 네네. 각 보험사들끼리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사이트 한 번 네. 더 이름을 말씀해주시면 생명보험협회라고 해서요. 이제 국가기관인 거죠. 거기에서 휴대폰 인증번호로 모바일 인증만 하시면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 주셨습니다. 아니, 방법이 있잖아요. 되네. 근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비자분들은 저희가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은 전화하시면 다 똑같아요. 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일일이 방법을 안내해드리는데 네. 그래서 보시라고 저희가 이번 코너를 만든 거고요.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를 하면 거기에 어느 회사에 어떤 담보가 진단비는 얼마, 뭐 수술비는 얼마, 입원 일당은 얼마 이렇게 탁탁탁탁 그래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생명이냐 손해냐 두 군데를 다 똑같이 조회를 해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보험증권은 그냥 좀 잘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사실 너무 잘 갖고 계시다 보니까 어디에 뒀는지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험 팩트체크 확인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보험에 관해서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싹 한번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의 보험을 한번 재점검을 해볼까요? 이번 리모델링 의뢰자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조금 특별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오셔서 한국 분과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타일 시공 일을 하고 이제 40대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네. 직접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분이신 거네요. 네네. 한국에 오셔서 이제 결혼을 하신 분. 이게 외국 분이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이분은 어떤 부분이 고민이셨던 건가요? 일단은 타지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 가면은 참 모르는 제도도 많고 언어도 모르고 복잡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평생 살 건데 혹시나 내가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외국인의 좀 혜택도 잘 못 받고 좀 두려운데 해가지고 보험을 더 알아보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보험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었는데 네. 내가 이게 잘 가입이 된 건지 혜택을 똑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걱정 반 궁금한 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의를 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그 현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총 3건의 보험을 유지 중이신데요. 네. 이제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이제 H생명의 간편생활비 받는 종신보험이 월 보험료 30만 원으로 좀 다소 높은 보험료를 좀 납입 중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사망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전부 갱신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갱신형을 좀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H생명의 이제 간편가입 유니버셜 종신보험 월 11만 7천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보험하고 동일하게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의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H화재 운전자 상해보험은 월 보험료 2만 5천 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보장 부분은 좀 괜찮아요. 납입가는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는 68세 만기라는 점이 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보험이라는 본질을 보시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실질적으로 보험을 더 많이 청구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운전으로 인해서 상해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나이가 젊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라 이런 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로 해서 납입기간이나 만기를 정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끔 도움드렸습니다. 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가입되어 있는 H생명의 간편생활비 받는 종신 이 30만 원가량 납부 중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주계약 사망보장 9,660만 원은 갱신이 아닌데 나머지 특약은 다 갱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 주계약은 뭐 20년 납 보장 기간은 종신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요거는 20년만 내면 끝나는 거야. 혹은 밑에 갱신형 특약들도 주계약 납입 기간인 20년 동안만 갱신이 되다가 이거 갱신도 끝나고 나는 이제 보장만 받으면 돼라는 착각을 그쵸? 하시는 분들 아, 착각이에요? 되게 많아요. 오. 네, 실제로 그렇게 알고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이건 절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네.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에 대해서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정기납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계약이라는 별개로 그 특약에 대해서는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되니까요. 꼭 지금 방송 보시면서 증권을 보셨을 때 혹시나 특약들의 뭐 갱신이나 정기납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문의를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20년 납이라고 딱 20년까지만 갱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보장이 80세 만기다 그럼 80세까지? 맞습니다. 나 몰랐어. 어떡해. 나 빨리 당장 증권에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문제점이 사망보험금이 정말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 갱신인 건 거잖아요. 네,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죠. 우선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망보험이 조금 많이 높았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었는데 네. 이 가입되어 있는 내용의 상품명을 조금 보시면 네. 다 보험 이름 앞에 간편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오. 간편가입 유니버시 종신보험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간편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이런 건데 그 유병력자. 그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항상 설명드렸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유병역자 보험인데요. 네. 이 시청자님께서는 비형 간염도 있으셨고요. 고혈압도 있으셨고요. 척추 치료 등 다양한 청구 이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반 형태의 보험 가입은 조금 어려우셨던 상태이셨기 때문에 간편 보험을 잘 찾아서 가입이 가능한 걸 가입은 하셨어요. 네. 그거는 잘 가입을 하셨는데 자 모두 간편 생활비 종신, 간편 가입 유니버셜 종신처럼 아. 사망보험금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었고 또 나머지 특약들이 모두 갱신형이라든지 보장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모두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 등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혜택은 아주 부실하면서 보험료만 상당히 조금 너무 높은 보험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사망보험금 쪽에 좀 비중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그 이유가 어. 그 이제 지인 설계사분 그분도 이제 중국인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땡땡 생명사에 다니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자기 생명보험. 회사의 상품에서 권유를 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네.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중국인 시청자분께서 내가 중국에 있는 자녀에게 사망보험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가입은 하셨지만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증을 해서 수익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상속이 쉽지 아, 않거든요. 그래요? 쉽지 않은데 어. 그러한 설명을 못 듣고 그냥 다 돼요. 아하. 라고 해서 그냥 가입하신 좀 안타까운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네. 보니까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갱신형이에요. 이렇다 보면은 어떻게 이거 다 해약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딱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해약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너무 손해잖아. 그렇긴 어떡해.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S생명의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유니버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네. 뭐예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사례를 할 때 이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뭐 대체 납입이나 이제 추가 납입 아니면은 뭐 중도 인출 등등을 일컬어서 생명보험사에 있는 제도성 특약을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기존의 S생명의 종신보험이 납입을 한 기간이 한 60에서 70% 정도를 납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고도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유니버셜 기능 중에 대체 납입이나 아니면 감액 완납에 이 부합되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보험은 아이고. 살리는 것보다는 더 늦기 전에 해약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었는지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사망보험금 위주였던 보험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족한 보장을 보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뇌출혈로만 돼 있던 거를 뇌혈관 뇌졸중을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돼 있던 거를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것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도 갱신이 안 되고 비갱신으로 보장 범위 넓게끔 다양한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래갖고 실손보험도 추가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가 네. 44만 원가량에서 와. 한 18만 원가량으로 약 한 26만 25만 원 원, 네. 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리모델링 안에 조금 살펴보시면 네. 회사 상품이 조금 상품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가입이 되어 있다. 세 가지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L손해보험 같은 보험은 진단금,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뇌졸중 등의 진단비가 조금 저렴한 회사예요. 다른 회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와 운전자 보험은 L손해보험으로 일부러 준비를 해드렸고 네. 이분은 또 수술비가 L손해보험은 없는데 또 혈압이 있으신 게 조금 고민이셨어요. 혈압은 결국 뇌와 심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D사의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뇌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40대 질병 뭐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등 거기에 대한 수술비를 좀 초점을 맞춰서 또 하나의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보험 하나, 수술비 보험 하나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서 모두 적절하게 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모두 다 비갱신 100세 만기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2018년에 새롭게 출시된 유병역자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좀 도와드려서 실비도 없었는데 실비가 또 생긴 부분이 조금 여기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실비 가입이 안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입이 된 거죠. 오. 근데 보험료는 저렴해진 거죠. 야, 네. 이래서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처음에 전부 다 해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되게 하기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머리 잡으시고 그러니까, 좀 고민 아깝잖아. 많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험이 다 가입한 지 2년,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럼 30만 원씩 혹은 아까 얼마였죠? 44만 원씩. 앞으로 19년이나 더 냈을 때 내는 금액은 총 얼마고 지금 새롭게 컨설팅된 약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냈을 때는 총 얼마인데 이 차익을 조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럼 제가 앞으로 내야 될 돈은 상당히 많이 아낀 거네요 하고 좀 많이 안심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딱 그 생각 들어.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네네. 잘못 들면 빨리 유턴해야지. 그냥 계속 직진하면은 이게 또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부산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리모델링 결과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남편분 리모델링 한번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죠? 네, 일단 마찬가지로 아내분이랑 비슷합니다. 보험료는 42만 9천 원 정도 납부 중이시고 네. 가입 중인 보험은 3건이에요.
근데 이제 S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거는 이제 CI 보험이고요. 23만 원가량 납부 중이셨습니다. 대부분의 특약이 이제 3년 갱신형 단위, 그러니까 80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15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도 S생명의 CI 보험, 결국에 또 중대한 질병을 보장받는. 그다음에 이제 H해상의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해서 4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데 결국에는 아내분과 동일하게 사망보장금 높고 보장 범위 좁고 대부분 다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게 전반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생명보험사가 많았네요, 남편분도. 라는 거는 또 똑같은 설계사한테 남편분 것까지 맡기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진단을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설명드린 이분 같은 경우도 나는 별로 사망보험이 필요 없는데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건강보험 가입을 원했는데 어제 지인분, 아까 네. 그 지인분이 이분은 다른 지인이에요. 아, 어떤 그래요? 지인이냐면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이제 그냥 동생인데 땡땡 생명에 근무를 하고 계셔서 나는 실비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그냥 20만 원짜리 이제 보험을 가입했는데 난 이게 실비다라고 알고 계셨던 거고 건강보험이 좀 부족하다고 권유를 받아서 그래 건강보험 추가할게라고 가입한 게 15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모두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나이에 딱 맞는 CI 보험 모두 중대한만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 들으셨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떡하냐 이렇게 조금 많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모든 내용은 2, 3년 이내에 가입을 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사망보험금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로 모두 정리하는 것을 조금 권유를 드렸고요.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에마제 건강보험은 일단 뭐 상해 사망이 1억, 후유 장애는 5천만 원, 그다음 암 진단,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타일 시공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에 후유 장애를 조금 내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특약 부분을 꼼꼼히 챙겨드렸고요. 네. 또 이분이 흡연도 하시고 음주도 하세요. 그래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장기가 망가지거나 이러면 좀 어떡해? 라는 내용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까지도 조금 추가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암, 뇌, 심혈관의 진단비부터 각 내용의 수술비나 운전자 보험까지 단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가장 인기 많으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형 보험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존 네. 건강보험보다는 싸겠네요. 20에서 30%가 저렴한 설계안이었다. 이거 20만 원의 보험 똑같이 가입하시면 한 27만 원 원래 납부하셔야 돼요.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실손보험 또한 단독으로 가입하면 충분했어요. 원래 실비보험을 23만 원으로 알고 가입을 하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실비는 2만 4천 원이면 충분히 실비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은 총 42만 9,9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다가 현재는 23만 1,457원, 총 19만 8,503원이 감소된 효과를 보신 거죠. 네. 그에 따라서 남편분은 월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기존 배우자분도 이제 시청자분도 여성 시청자분도 25만 원 정도가 감소돼서 이분들은 부부 총 보험료가 45만 원이나 감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집에서 거의 100만 원 돈 나가는 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워 둘인데라고 하셨던 부분이 좀 불필요한 특약도 없앴고 모든 비갱신으로 특혜한 보장들 잘 준비를 하셔서 만족감이 좀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네. 그 절약된 보험료로 저축,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여행 가라고 적금 꼭 가입하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결과에서 되게 눈에 띄는 게 네. 50세 남성분이신데 네. 실비가 2만 원대면 가입이 돼요? 네, 2만 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저는 몇 배로 더 비싸게 지금 내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한 이유도 있어요. 한 가지 회사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나이가 조금 들수록 부인과 질환에 대한 좀 청구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남자분들은 보험 별로 신경 써서 청구할 일이 잘 없어요. 여성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청구하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에서는 여성이 더 청구를 많이 하고 위험률이 높은 나이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좀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마법 같은 리모델링 사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와,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랑 좀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 보험도 리모델링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어려운 보험증권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보험증권 해부학 시간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보험증권은 필수로 받게 되는데요. 내용도 두껍고 어렵고 정말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드리는 코너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증권을 한번 해부해볼까요? 좀 살벌하네요. 일단 오늘은 GI 종신보험에 대해서 해부를 해볼까 하는데 네. 들어보셨나요? GI, 제가 중대한 CI는 많이 들어봤는데 GI는 또 생소한데 네. 뭐 G나 C나 비쌀 것 같은데 어떤가요? CI 보험은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GI 보험은 제네럴 일리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에서 이 CI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게 GI 보험이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중대한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모든 게 다 되는 이 CI 보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상품이다라고 해서 출시된 거죠. CI가 하도 이제 욕을 먹으니까 보완을 한 이제 GI가 나온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단점을 보완해 주니까 착한 보험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증권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보면서. 네, 화면에 보시는 GI 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가입한 약 2년 전에 가입한 이 GI 종신보험입니다. 네. 이 맨 위에 보면 주계약 총 보험료 이제 15만 원 중에 주계약이 11만 2천 원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계약이 사망도 보장해주지만 이 증권 맨 하단에 보시면 사망보험금 및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써져 있어요. 오호. 그죠? 되게 좋네. 많이 해주는 좋다, 거 되게 좋다. 그죠? 어. 좋은 거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보험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네, CI 보험과 큰 차이가 없고요. 아, 그래요? 특히나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보다 암에 대한 보장 범위는 더 좁습니다. 이 겉모습에 속지 않고 또 내면을 파헤쳐 보니까 또 단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네요.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여기 특약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네. GI 추가 보장 관련 특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은 좀 하나씩 읽어드리면 유방암은 1,000만 원, 전립선암은 400만 원, 뭐 기타 피부암은 200만 원, 제자리암 200만 원, 대장전망내암 200만 원, 경계성 종양 400만 원, 갑상선암 400만 원, 양성대조양 600만 원에 이렇게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항상 비교를 해드릴 때 생명보험사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암은 이렇게 일반암에서 따로 빠져서 소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남성들이 또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 또한 이렇게 소액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GI는 CI의 모든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생식기적인 그렇게 자주 걸리는 질병들에서 조금 많이 빠져 있고 아까도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갑상선암 같이 요즘 흔한 암들조차도 금액이 조금 작게 설정되어 있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그냥 암에 대해서 좀 확실한 보장, 그냥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암이잖아요. 네. 암보험 좀 확실히 부담받고 싶다라면 사실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계속 저희가 이제 문제점만 얘기하게 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있을까요? 한번 글쎄요, 보시고. 뭐가 문제일까?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거? 그렇죠. 이제 갱신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증권에 보시면 이 재진단암 특약이라고 해서 가입 금액 3천만 원 해주는데 이 특약이 차지하는 보험료는 1,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3천만 원 보장해 주는데 1,500원밖에 1,500원. 안 내? 괜찮은데? 가성비 효과 굉장히 뛰어나 보이죠. 네. 근데 재진단암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재진단? 안 네. 걸리고 또 안 걸렸을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진단비라는 거는 최초 한 번만 보장을 해줘요. 내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암에 걸리게 되면 3천만 원 받고 또 암에 걸리게 되면 더 이상 받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비 입원비가 있으면 해당하는 거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 보장을 받겠지만은 진단비는 대부분 최초 1회안입니다. 근데 재진단암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보통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쵸.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암에 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보통 또 다른 전이, 지속, 재발되는 암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이 특약은 계속해서 재진단 될 때마다 보장해주는
오. 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좋은데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이다 보니까 지금은 젊어서 저렴하게 보험료가 측정돼 있지만 이게 만약에 5, 60대 남성이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비갱신형으로 이 특약을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 단위가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분이 30대이신데 나중에 5, 60대가 됐을 때 계속 갱신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지고 있는 이 특약에 대한 효과가 뛰어날지 안 뛰어날지는 사실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갱신이 안 되는 특약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갱신이 안 되는 특약들이 있죠. 네.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금 특약사항 보시면 네. 그 GI 추가 보장 관련 수술 및 진단 특약이라고 돼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상세하게 이제 보장 내역을 보시면요. 관상동맥 성형 수술 보험금, 그리고 또 이제 뭐 특정 그 신장 적출 수술 보험금, 특정 간절제 수술 보험금, 뭐 특정 폐절제 수술, 특정 크론뼈, 대부분 다 특정자가 들어가시죠. 아, 특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수술비보다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수술비가 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보험금 청구하기도 힘들고 청구한다고 해도 받기가 좀 힘들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을 보시면 이제 2대 질병 진단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보장 내역에 보시면 뇌출혈 및 뇌경색 또는 급성심경색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전체 뇌혈관 질환하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 각각 10% 정도밖에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9년생이면 실제 어린이 보험에 뇌혈관 질환 100%,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100%, 즉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죠. 각각 100%를 보장해도 지금 가입하신 것보다 보험료도 줄여드릴 수 있고요. 보장 범위도 훨씬 넓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아니,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이름은 제너럴이면서 네. 이렇게 파보니까 또 특정만 해준대. 네, 이게 좀 맞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요런 증권 내용, 요런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요거 그러면은 다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입 시기가 2년 정도,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젊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CI와 GI의 공통적인 단점은 주계약 가입 금액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각각 다 한 번씩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선착순이에요. 그 중에서 한 번만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주계약 밑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받고 끝날 거를 또 뭐 추가 보장 특약, 아니면 2대 질병 특약, 뭐 수술비 특약, 각종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더 보완이 된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앞으로 계속 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만약에 GI나 CI 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가입을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은 보장 범위 넓고, 그다음에 생존했을 때 내가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됩니다.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보장 범위가 넓은 것들을 한도를 넉넉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최근 들어서 이 보장 범위가 넓고 좋은 진단비, 보통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보통 25세까지는 뭐 3천에서 5천까지도 됐지만은 이제 1,000이나 2,000으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해약을 하시고 빨리 준비를 하셔라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증권 해부학을 통해서 증권의 어려운 내용들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보험에도 딱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이 내용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